아,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 오늘 우리 코코님과 함께 또 잠깐 나가기 전 잡담 좀 하고 나갈게요. 아, 포샤님. 내가 헷갈려서 정했는데. 예, 포샤님한테 제가 이제 그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갖다 모아서 책을 내자고요. 아, 예. 물론 당연히 수익 배분 예, 정당하게 나눠 드릴 테니까 네. 이걸 갖다가 모아서 책을 갖다 내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독자님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이것만 갖고선 설명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문제답 해놓고 나머지 한쪽에다가는 여기에 대한 설명 본인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 설명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 그래서 각 과목을 갖다가 하는 그 친구들한테 모두에게 이 제안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경험이 얕고 과목이 어렵다거나 아이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제가 해주거든요. 그럼 그것도 또 책으로 묶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그 초등학생 얘기했죠. 네. 3년 과정 가르친다고. 네. 3주가 지났는데 1년치가 끝났어. 그래서 아 이거는 남들이 보기에도 좀 뭔가 너무 불성실하거나 뭔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치를 빨리 당겨서 2개월 이러면 그래? 좀 빠른데 이럴 수도 있지만 1년치를 3주? 이거는 아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좀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하면 솔직히 지금 그 페이지도 원래 그 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짜리 책이죠? 지금 작업하시는 게? 이거 한 3페이지, 4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책 전체 아, 책 전체요? 한 뭐 엄청... 네? 되게 두껍죠? 네네. 뭐 한 700, 800? 네, 엄청 많아요. 네, 7, 8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사실 엑기스는 다 본인이 느끼기에 최소한 본인한테는 엑기스는 일단 끝난 거잖아. 그럼 어쩌면 놓치는 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5% 10%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어쩌면 놓치는 게 있어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 거 얼마 전부터 이제 과목별로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애들 그 간단하게 설명 나오고 뒤에 문제 쭈르륵 간단하게 설명 나오고 문제 쭈르륵 중간중간에 막 해설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나오는데 어떤 책은요 한 전체치 보통 그 자습서 기준으로 웬만한 뭐 과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2, 300에서 3,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묶으면 얼마 나오냐면 뭐 30페이지, 40페이지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솔직히 그 3, 400페이지짜리 책이 뭐 짧게는 2, 30페이지에서 길어봤자 3, 40페이지로 요약이 되는데 중요한 건 다 있어 내가 보기에. 그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1년치 책도 그렇게 아시겠지만 3, 40페이지짜리 줄이면 아무리 시간 끌어도요 30일 아유 말도 안 돼. 훨씬 조금밖에 안 걸려. 뭐 일주일이면 끝나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 일주일도 안 걸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너무 효율성 차이가 극심하니까 저는 원래 8배 봤거든요. 최소 8배 정도 되지 않나 이 방법을 바꾸면 전반적으로. 근데 막상 요즘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자리 잡으면서 이걸 대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학년이 어릴수록 차이가 훨씬 더 커져요. 진짜 커져요.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문제집을 갖다 풀려면 거의 2, 300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제 이 방식으로 하면 해당되는 대표 문제를 여유 있게 일부러 막 2문제씩, 3문제씩도 잡아도 그거 다 해봤자 뭐 2, 30문제만 끝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없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봐요. 2 더하기 3은 5하고 6 더하기 7은 8 이렇게 2개 하면 덧셈은 끝난 거잖아. 근데 다시 뭐 3 더하기 7을 갖다가 배우고 다시 또 5 더하기 8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집 시간을 끌잖아요.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런 거는 왜냐하면 고3 때 과정에도 또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수학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시 보면 되잖아. 그리고 원리를 알면 구태여 할 필요 없잖아. 난 이 현재 교육 방식이 너무 이상한 게 맨날 개념 원리 엄청 강조하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근데 왜 초등학생은 그렇게 내버려둬? 그리고 눈높이 이런 거 아시죠? 대략 어떻게 하는지. 눈높이 무슨 그다음 또 뭐 있죠? 그런 거? 눈높이 싱크빅. 뭐 싱크빅도 있고 웅진 싱크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 문제를 갖다가 막 몇천 문제 풀게 만들잖아. 아마 많이 푸는 애들은 몇만 문제 풀 거야. 나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애들 그러면 질리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이 작업하는 것도 이거 예전에 다른 문제집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구경을 해보셨을 거 아니야. 네. 아주 열정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뭐 문제집도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여러 번 풀게 만들잖아.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기본적인 거 100% 확실히 아는 게 공부의 90% 아니에요? 그리고 10% 정도 그 문제 좀 풀다가 끄적끄적 대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본말 전도가 됐냐고. 텍스트 외우는데 포인트를 둬야지. 수학도 기본 원칙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놓는데 포인트를 둬야지. 왜 퍽 돌려가면서 하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 더하기 7은 10을 갖다가 100번 복습하는 건 내 공부 방법이고 3 더하기 7, 2 더하기 6, 4 더하기 8 이렇게 100문제를 푸는 거는 현재 일반적인 공부 방법인데 나는 일반적인 공부 방법보다 내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수학으로 갈수록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바뀌는 어려운 문제를 100문제를 푸느니 그 비슷한 대표 유형 한 문제를 갖다 100번 푸는 게 내가 보기에는 100번 확실하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100번 정도 풀면 저는 응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10번쯤 풀면 다른 문제 보고 답안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고 한 20번 정도 풀면은 조금 쉬운 문제는 풀 수 있고 근데 50번, 100번 풀고 나면 비슷한 문제만 나오면 다 마음대로 풀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긴다고 믿거든요. 타고난 머리가 좀 부족해도 제가 그래 성공한 케이스인데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진짜 옳은 길인가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초등학생들도 어렵다고는 하는데 막상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이 어렵냐 힘드냐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래. 네. 그래서 수업 한 열 몇 번 만에 1년치 걸 지금 나가버린 거야. 하여튼간에 그 독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건 사실 뭐 손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책 출판하는 건 아마 공무원들조차도 가능한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에. 그러니까 책을 출판하는 건 우리가 묶어서 냅시다. 네. 그래서 틈틈이 나중에 그 뭐죠? 여기에 대한 해설 같은 거 본인을 위해서도 쓰고 싶다면 쓰세요. 언젠가는 책으로 낼 테니까. 아셨죠? 그래서 검사도 맡으시는 김에 오늘 좀 잡담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샘플이라도 카페에다가 올리시면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의견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의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